그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되잖아요. 방 하나가 비니까 아이들 방을 넓혀줄 수 있고. 순자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은 아직 건강했고 집안일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버렸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검은색 벤츠를 타고 그 집 앞에 섰을 때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통쾌한 반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 사는 이 30평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로 산 지도 벌써 15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진수가 모시겠다고 해서 들어왔던 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35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명문사립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퇴직할 때 제자들이 모여서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순자의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시어머니를 그저 무료 가사 도우미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침 6시 반,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냉장고에 재료가 별로 없어서. 그럼 장을 보시든가요? 매일 똑같은 반찬만 해놓고 우리 애들이 뭘 먹고 자라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장을 보러 가자고 했을 때 미영이 돈이 아깝다며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꺼내봤자 싸움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쪽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필라테스 다녀올게요.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응, 알았다. 순자는 손주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13살 지훈이와 11살 지민이는 순자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자신을 할머니로 대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아들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회사원인 진수는 항상 아침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 점심은 챙겨 먹고. 진수는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효자였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 15년 동안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내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가 싼 도시락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겠다. 우리 반 애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래, 우리 지훈이 많이 먹어야지. 지민이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민이도 할머니가 제일 사랑한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니 오전 9시였습니다. 순자는 빨래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점심때쯤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해놨어요? 김치찌개 끓였는데. 에휴, 또 찌개예요. 전 샐러드 먹을래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미영은 냉장고에서 야채를 꺼내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미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새로 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지훈이는 수학학원 5시, 지민이는 영어학원 4시예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미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외출을 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친구 모임, 백화점. 집안일은 전부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지만 미영은 또 불평을 했습니다. 어머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쓰시면 어떡해요? 식비가 장난 아니에요.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기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아까워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미영이 거실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좁아 죽겠어요. 그러게. 나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그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되잖아요. 방 하나가 비니까 아이들 방을 넓혀줄 수 있고. 순자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은 아직 건강했고 집안일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뭐가 좀이에요? 어머니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요양원 비용 낼 수 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동의와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한 비참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요양원 팜플렛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요양원인데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순자는 팜플렛을 보았습니다.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미영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들 진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내와 상의가 끝난 듯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대기자가 많대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자신에게도 지킬 것이 있지 않은가?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계약서. 15년 전 아들 내외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작성한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순자, 집주인도 이순자. 이 집은 순자 명의였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도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아파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명의는 아직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순자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침 인사도 건네지 않았고 순자가 해놓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식비가 많이 나간다고 시어머니 탓만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생각은 해보셨어요? 미영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해봤어. 그럼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미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를 내보내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이순자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는 김지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통장 사본. 선생님, 이 집이 선생님 명의시네요. 그런데 아드님 내외분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네. 15년 전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제가 집주인이라는 걸 며느리는 몰라요. 아들도 까먹은 것 같고요. 김지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집은 선생님 소유이고 전세 계약 기간도 이미 만료됐네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근데 선생님, 며느리분이 선생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서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요양원 입소는 학대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일단 며느리분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실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1시간 넘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옛 제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선생님, 이순자 선생님 맞으시죠? 순자는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호. 3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민호구나. 어머, 얼마나 오랜만이니.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 찾아뵈려고 학교에 갔더니 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을 간신히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IT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100명쯤 되고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저를 문제아 취급했는데 선생님만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순자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아들네 집에서 손주들 돌보면서 살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 요양원 이야기, 아들의 침묵. 민호는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선생님께서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명함 드릴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대표이사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일 좀 보고 왔단다. 우리 지훈이 배고프지? 저녁 금방 할게.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장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남은 재료로 대충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미영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 듯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애들 밥은 챙겨줬어요? 응, 방금 먹었어. 그래요. 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미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그건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지훈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싫어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들이 제일 사랑스러워. 순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쉽게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미영이 방에서 나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양원 거는 언제 결정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결정해야지. 빨리 좀 해요. 저 정말 못 참겠어요. 순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변호사 명함과 제자 민호의 명함.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을 강요한다면 순자도 자신의 카드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킬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기다려라.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순자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여전히 불평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상담 예약 잡았어요. 오후 2시에 같이 가셔야 해요. 나는 안 갈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결정한 거잖아요. 너희가 결정했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좋은 곳 알아봐 드렸는데 내 위해서 너희 편한 대로 하려는 거지.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집안일도 다 하고 손주들도 돌보고 있어. 그런데 왜 나를 내쫓으려고 하니? 내쫓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하게 당하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애들 방도 넓혀주고 싶고,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해?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밝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날 오후 미영은 혼자 요양원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싫대요. 어떡해요? 설득해야지. 엄마 원래 고집 세시잖아. 설득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완전히 거부하시더라고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저녁에 가서 얘기해 볼게. 저녁 6시 진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설득하러 올 거라는 것을. 어머니,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얘기 들었어요.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진수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나를 내보내려고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머니, 이 집이 좁아요. 미영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으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본심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수야, 너 아빠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니요. 아빠가 너한테 엄마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너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니?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 하지만 지금 자신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미영이가 항상 며느리 핑계만 대는구나. 너도 원하는 거잖아. 솔직해져라.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갈게. 대신 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한 달만 시간을 줘. 한 달 안에 내가 갈 곳을 찾을게. 그동안은 조용히 지내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강민호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야, 선생님이 부탁 좀 할게. 말씀하세요. 혹시 선생님이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곳 있니?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그건 너무 패가 되잖아. 절대 패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선생님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오히려 영광이에요. 순자는 민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선생님이 꼭 은혜를 갚을게. 선생님이 저한테 베푸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김지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상담했던 이순자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집을 나가려고 해요. 그 전에 법적으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김지은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집을 나가시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이 집이 선생님 소유라는 것과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서류를 금요일 날 전달하면 될까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집을 나가시는 순간 전달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 부탁드려요. 제가 목요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선생님, 힘내세요. 순자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몰래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목요일 밤 순자는 손주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먹어라. 지민이도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슬픈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도 너희들 정말 사랑해. 그거 꼭 기억해.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2장 썼습니다. 하나는 손주들에게, 하나는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할머니가 잠시 떠나지만 언제나 너희를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달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침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나간다. 예, 갑자기 무슨.
순자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이들 편지하고 진수 편지야. 잘 전해줘.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못 가세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순자는 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 놔. 나한테 더 이상 이러지 마. 어머니. 순자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뒤에서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금 나가시면 다시는 못 들어와요.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날 때 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영은 식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온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주인이 시어머니라는 사실,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법적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 이럴 수가.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15년을 살았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 곧 도착합니다. 차는 깔끔한 단독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3층 규모의 현대식 주택이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려 순자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의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은사님이세요. 어머, 선생님. 남편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호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시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애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셔서. 별 말씀을요. 민호가 워낙 똑똑한 아이였어요. 순자는 안내받은 2층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고맙다, 민호야. 선생님이 폐를 끼쳐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민호가 나간 후 순자는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손주들 사진. 사진 속 지훈이와 지민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꼭 다시 만날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수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안전한 곳에 있어.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거고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너희는 15년 동안 내 집에서 전세로 산 거야.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주려고 했지.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미영이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어머니 거라니 말도 안 돼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내용 증명 받을 거야. 곧 도착할 거야. 뭐라고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법이 말해줄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영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이 집 주인이 어머니예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진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이 집을 마련해 줬을 때 당연히 자기 명의로 넘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명의를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후 3시쯤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은 이순자 소유이며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되었으니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함께 변호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30일 안에 나가라고요? 말도 안 돼. 미영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갈 곳이 없잖아요. 일단 어머니한테 연락해 봐야지. 어머니를 찾아야 해. 진수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족들은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민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댁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법률팀도 있고요. 고맙다, 민호야. 지금은 변호사 선생님이 잘 처리해주고 계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식사 후 순자는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잘 지내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계속 화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아, 동생 잘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진수가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친척 집에도 전화하고 어머니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순자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일 안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법적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다니. 여보, 우리가 먼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였다고요. 정말로? 진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하고 민호의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민호 부부와 담소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계속 지내세요.
저희 정말 좋아요. 민호의 아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순 없어. 선생님도 갈 곳이 있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원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진수는 회사도 가지 않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이고 전세 계약도 만료됐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15년이나 살았는데요. 그것도 어머니의 호의로 사신 거잖아요. 임대료도 안 내셨고요. 진수는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수는 변호사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자신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단 전세집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알았어.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자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없는 집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거짓말. 엄마가 할머니 안 온대요.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어머니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건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와 미영은 전세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진수는 좌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집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야. 순자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불려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진수 씨, 요즘 업무 태도가 왜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는 부동산을 몇 군데 더 들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안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옮겨야 하는 먼 곳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은 집에서 짐을 싸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먼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친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것도 어머니 의사는 무시하고.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우리 편하자고 한 거잖아.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짐스러워서 공간이 필요해서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요? 그럴 것 같구나. 할머니 집으로 가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왜 안 와요? 지민아, 할머니는.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할머니를 어떻게 내쫓으려 했는지.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민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고층 빌딩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회사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제 회사입니다. 와, 민호야. 정말 대단하구나. 민호는 순자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선생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민호는 순자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인상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박정훈 회장님입니다. 제일그룹 회장이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훈이? 너 정훈이구나. 박정훈은 순자가 3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공부를 무척 잘했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민호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고요. 아이고, 정훈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추천서 써주셔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정훈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정훈아. 하지만 선생님 일은 선생님이 해결할 거야. 다만 너희들이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제자들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날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선생님,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박정훈도 거들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선생님이 정말 든든하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수야, 너 정말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아내 편만 든 것.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뿐이니? 너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짐으로 여겼어. 15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뭘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진수야, 너 내일 집에 있어. 내가 갈게. 네, 어머니. 꼭 오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가 온대. 정말요?
그럼 우리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미영도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미영은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일찍 마치고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정말 와요? 응, 온다고 하셨어.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민호와 박정훈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영도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순자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일어나.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박정훈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내 제자들이야. 강민호, IT 회사 대표. 박정훈, 제일그룹 회장. 진수와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그룹 회장이라니.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제자들이 계셨어요? 너희는 내 과거에 관심도 없었잖아. 나는 35년 동안 교사였어.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그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그리고 전세 계약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내일부터는 불법 점유야. 미영이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내 갈 곳은 생각했어? 그건.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당신은 나를 15년 동안 가사도우미 취급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항상 불평만 했지. 내가 해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했어.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너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아?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를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너는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지. 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손주들을 봤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수 씨, 미영 씨,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아세요? 선생님은 우리 같은 문제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박정훈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생님은 은인이세요. 그런 분을 어떻게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수와 미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너희한테 선택권을 줄게. 첫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법적으로 너희는 아무 권리가 없어. 둘째, 내 조건을 받아들여라. 어머니, 조건이 뭔데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미영 씨는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접해라. 둘째, 진수는 아들로서 효도해라. 셋째, 이 집은 여전히 내 명의로 남는다. 너희는 월세를 내며 살아라. 월세요? 그래, 월세. 시세의 절반만 받을게. 하지만 월세를 내는 동안 너희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걸 명심해라. 진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미영은 아침마다 순자에게 인사를 했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진수도 퇴근 후 어머니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영아, 저분이 시어머니세요? 네. 아, 그 요양원 보내려던 그분? 근데 어떻게 됐어? 요양원 보냈어?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영 씨, 친구분들한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순자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해봐.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가 짐이라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면 방 하나가 비어서 좋다고 했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했지?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미영 씨, 당신은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거야.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진수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걱정했잖아요. 진수야, 앉아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진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정말로 변했니? 아니면 집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거니? 어머니, 정직하게 말해. 나는 거짓말 들을 나이가 아니야. 진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집 때문이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머니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진짜로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행동이야. 알아요.
어머니,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많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은 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까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머니 없이 집안일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하시고 애들 돌보시고 청소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내가 한 번 더 믿어볼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진수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유언장? 그래, 내 유언장이야. 미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순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집 말고도 재산이 더 있어. 너희가 모르는 재산이지. 예,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내 교사 연금과 퇴직금. 다 합치면 10억이 넘어. 진수와 미영은 입을 벌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0억?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응. 나는 평생 아껴 살았어. 너희한테 주려고. 손주들 교육비에 쓰려고. 순자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잘 모신다면 이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야. 어머니.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다시 함부로 대한다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세 번째 조건이 있어.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이들 교육 신탁이야. 지훈이와 지민이 명의로 각각 5천만 원씩 넣어뒀어. 대학 등록금하고 유학비로 쓰라고. 지훈이와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순자는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이 돈은 너희 미래를 위한 거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세요? 너희 부모님이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 가족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순자는 다시 진수와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진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자 민호와 박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왔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최수진이에요.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김태희입니다. 의사가 됐어요. 선생님, 저는 이동욱이에요. 대학 교수예요. 한 명 한 명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순자가 30년 전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다 왔구나.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박정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수 씨, 미영 씨, 이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진수와 미영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 판사, 국회의원 보좌관. 모두 선생님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민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꿈을 가지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제자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을 함부로 대했는지. 시어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준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 씨, 내가 대단해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시어머니야. 가족이야. 가족은 조건 없이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희는 정말로 변할 거니? 진심으로?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맹세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를 가족으로, 어른으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맹세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어머니께 배우겠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좋아. 내가 믿어볼게. 하지만 명심해.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그날 저녁 제자들은 순자를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 레스토랑을 빌려서 성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수와 미영, 그리고 지훈이와 지민이도 함께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중학교 때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저희 집이 가난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주셨어요.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저희를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셨어요. 미영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시어머니를 봤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교육자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늦은 게 아니야.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전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버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너희를 믿기로 했어.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자.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너희 사랑해. 진수와 미영도 함께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아들 정신 차렸어.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순자와 함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된장은 조금만 더 풀어. 네, 어머니. 진수도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교직 시절 이야기, 아버지와의 추억,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게 내 기쁨이었으니까. 진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영의 친구들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그래, 좋지. 내가 차 준비할게. 순자는 거실을 정리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 순자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 씨 친구분들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한 달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미영 씨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미영은 순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 그때 그 일은 다 해결됐어?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미영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너는 내 며느리잖아.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거. 됐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앞으로 잘하면 돼. 그 주 월요일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훈 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왜? 저희 회사에서 교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명예이사장? 네.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고 어려운 학생들 지원도 하고 선생님께서 평생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정훈아, 고맙구나.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승낙해 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미 은퇴했지만 아직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녁 식사 때 순자는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1그룹에서 교육재단을 만든대. 나보고 명예이사장을 맡으래.
진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축하드려요. 미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일을 할 거야. 와, 할머니 멋있어요. 순자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제1그룹 본사에서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영이 순자를 위해 새 옷을 준비해 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미영 씨, 이거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특별한 날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죠.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옷을 준비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정훈 회장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순자 선생님은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설립하는 이순자 교육재단은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자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제 자랑입니다. 객석에서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렇게 대단하신 분을 내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자. 어머니 은혜를 평생 갚자. 응, 그래야지.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부 장관도 있었고 유명 대학 총장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교육이 희망이 있습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분이 내 어머니야.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내 어머니라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그렇게 유명해요? 유명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선생님이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고 그게 전부야.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순자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지민이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집에 도착해서 미영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맙다, 아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인생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35년 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수백 명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지금도 교육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쓰고 싶으면 써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영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 설립 기념이에요.
축하드려요. 케이크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축하합니다. 순자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며느리와 아들이 계속 이렇게 효도하기를. 케이크를 자르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저희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미영은 친정 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세요. 미영의 어머니가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제 딸이 많이 버릇없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미영 씨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미영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소문 들었습니다. 교육재단 설립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집안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가 딸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 잘 모셔라. 저런 분 만나기 힘들어. 알아요, 엄마. 제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저녁이 되어 미영의 부모님이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발코니에서 저녁 공기를 쌓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미영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죠? 응, 많이 달라졌어. 사실은요. 처음에는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하려고 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어머니를 존경해요.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고맙다, 미영 씨. 어머니, 제가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좋은 며느리야.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모녀 같은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내 며느리가 변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일기를 덮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이겨냈어. 이제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자 교육재단은 벌써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순자는 일주일에 2번씩 재단 사무실에 나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렴. 재단 일을 하면서 순자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와 함께 시장을 갔고 요리를 배웠고 집안 어른을 모시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참기름 조금 넣고 소금으로 간하고 마늘 다진 거 넣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어요.
진수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재단 일은 어때요? 좋아. 아이들 만나면 기운이 나. 어머니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네요. 그게 내 인생이었으니까. 가르치는 게 내 기쁨이었어.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됐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손주들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지민이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려고요. 정말?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하시는 일처럼 저도 남을 도와주고 싶어요. 순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어느 날 저녁 순자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PD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육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김민수 PD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요? 네. 35년간 교직 생활, 수백 명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재단 활동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까? 진수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래, 어머니. 해주세요. 미영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할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옛 학교를 방문했고 제자들을 인터뷰했고 재단 활동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PD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는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미영 씨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카메라는 두 사람의 따뜻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PD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방송 나가면 큰 반향이 있을 거예요. 2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교단에 서 있는 모습, 학생들과 함께 웃는 모습, 남편과 아들과 함께한 가족 사진,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순자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한 평범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포기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박정훈 회장도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면은 재단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순자와 대화하는 모습, 멘토링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영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화면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는 모습, 마지막 장면에서 순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지민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다음 날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기부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기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며느리를 용서하려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순자는 한 통 한 통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한 달 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에게 교육공로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하여 이 훈장을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제 모든 제자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훈장 수여 축하합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를 모신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미영 씨, 고마워. 너도 훌륭한 며느리가 됐어. 진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날 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순자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순자는 발코니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잘 이겨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 변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뭐 하세요? 아, 미영 씨.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어머니, 제가 편지 하나 썼어요. 읽어주실래요? 미영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사랑을, 헌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며느리 미영 올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영 씨.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용서의 힘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거예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배웠구나.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만든 된장찌개, 미영이 무친 나물, 진수가 구운 생선, 모두가 함께 만든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지훈이가 많이 먹어야지.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너는 이미 훌륭해, 지민아. 식사 후 순자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언장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건은 필요 없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가 사랑한다. 할머니도 사랑해요. 아이들이 나간 후 미영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단 가시죠? 응, 오후에 학생들 만나기로 했어.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봉사활동하고 싶어요. 정말? 좋지.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햇살이 주방을 비쳤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짓밟으려 했던 게 아니라 가르치려 했던 것을,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던 것을, 그리고 그 교육은 성공했습니다. 미영은 변했습니다. 진수도 변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가 한 가지 말할게.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모두 잘 변했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진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야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미영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평생 잘 모실게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사랑으로 이긴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다. 사랑으로 이겼다. 용서로 이겼다. 인내로 이겼다. 내 며느리는 이제 내 딸이다. 내 아들은 진짜 효자가 되었다. 내 손주들은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행복하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가족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손주들을 통해, 그리고 수백 명의 제자들을 통해 사랑은 이깁니다.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순자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느끼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